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I협의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오늘 비나텍이라는 회사에 탐방을 왔고요. 수도권을 벗어나서 전주까지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비나텍 자료는 저하고 이나연 연구원이 지난 1월 달에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II협의회 자료 게시판에 보시면 거기서 비나텍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나텍의 정인수 부문장님 모시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제품 전시하는 이쪽이 너무 깔끔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슈퍼 캐패시터. 슈퍼 컵패서터요. 그 일반 컵패서터랑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일반 컵패시터는 이제 뭐랄까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 장치가 아니라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말 그대로 콘덴서 역할만 하는 건데. 뭐 MLCC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반 컵패서터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앞에 슈퍼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제 슈퍼라는 말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커패시터의 용량 단위를 마이크로 페럿 단위를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슈퍼 캐패시터는 기본적으로 페럿 단위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요 슈퍼 캐패시터는 저희가 이제 그 용량이 커지면서 배터리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 슈퍼 캐패시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힘센 배터리라고 좀 소개를 드립니다. 배터리가 엄청나게 크네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배터리가 실제로는 거의 콜라캔 정도 느낌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런 조그만 친구들도 다 슈퍼카페서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용량에 따라서 용처들, 시장들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 여기 조그만한 사이즈들이 저희가 그 스마트 미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 전기검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좀 길게 생긴 거, 좀 길다란 제품들은 좀 다리가 긴 친구들이요. 네. 이 제품들이 저희들이 나가는 그 데이터 센터 쪽에 고객사 이름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네. 뭐 알아서 삭제해 주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들이고. 네.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제품들 이렇게 6개로 직렬 제품이 모듈화 시키는 제품들이 풍력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고요. 네. 이 뭔가 머리에 많은 그 그루프나 아니면 조그만 캔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주로 풍력 쪽에 많이 들어가나요? 네, 여기 있는 구성은 지금 풍력에 적용되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풍력 발전소 보면 되게 거대한 바람 예비 같은 게 돌아가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제 풍력에서 이제 피치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풍력 날개 블레이드를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풍력이 이제 과도하게 풍력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바람이 셀 때는 여기 이제 모터가 회전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람을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 각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바람 저항을 좀 덜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걸 이제 그 피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 블레이드 각도를 뭔가 그 바람 환경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때 그때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슈퍼카페서터가 이렇게 모듈 형태로 공급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 슈퍼캡이고요. 저희 이쪽은 연료전지 쪽도 있다고 들었는데 연료전지도 보여주실 거죠, 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면은 아직 이제 그 정확하게 저희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까 저 친구들은 콜라캔처럼 생겼는데 저도 연료전지를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그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이제 핵심 부품 중에 ME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스택이 뭔가 이렇게 착착착 쌓여있나요? 이게 스택인가요? 부문장님 조금 가까이 촬영해 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까만 판 같은 게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걸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거 구성하는 구성품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이걸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 소재부터 저희들이 가루 소재가 있고요. 소재부터 그 MEA까지 저희들이 이제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그 밸류 체인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MEA 한번 보면 엄청나게 얇은 검정색 막인데 MEA의 M이 아마 멤브레인을 의미하네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멤브레인이니까
이 저 탄소 가루로 된 아주 얇은 막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또 다른 막들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쌓여서 스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본 원 소재를 저희들이 연료전지의 어떤 그 최적화된 형태로 연료전지에서 이제 고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형태로 개질해 놓은 게 저희의 어떤 카본 기술이고요. 네. 그 카본을 가지고 이제 멤브레인에 입혀서 전극 시트로 만들어 놓은 게 이 MEA. 네. 이 MEA 한 장 한 장이 배터리 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배터리 셀처럼 뭔가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느낌보다도 네. 이건 이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근데 됩니다. 이렇게 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들어가는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네. 이제 440장 정도. 차량 모델 얘기를 해주셔도 되나요? 삐 처리 다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연료전지 사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요. 주로 어떤 응용차에 많이 들어가나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거는 그 건물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저희들이 들어가고 네. 있고요. 네. 현재 가장 그 뭔가 그 도래하는 시장 중에 네.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용처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빌리티 쪽, 네, 모빌리티 쪽. 네, 네. 네.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보통 모빌리티 쪽에는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차량들이 매우 무겁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형태만 봐도 엄청 얇고 가벼워서 네. 뭔가 좀 이동성 이런 측면에선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막연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내 연료전지 하는 회사들이 뭐 PAFC나 SOFC 타입들도 많이 하는데 PAFC, SOFC요? 네네. 네,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네. PEMFC라고 해서 저운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운형 발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래서 네. PAFC나 SOFC는 정치형으로 네. 좀 고정형 발전소에 적용되는 경우도 네. 많고요. 네.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는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 PEMFC 같은 경우는 네. 그 효율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네. 그 저운형 조금 더 발전 조건이 이제 그 허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모빌리티 같은 데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네, 효율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모빌리티 쪽에는 응용성이 네, 더 네. 좋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좀 전에 회사 소개 간단히 드렸고요. 그리고 제품 중에 슈퍼컴패서터랑 연료전지 보여드렸고 이제는 정인수 부문장님을 회의실에서 모시고 질의응답 토크쇼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장님 쑥스러우시죠? 네, 많이 쑥스럽습니다. 네, 저도 쑥스럽습니다. 저도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문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매출은 계속 살펴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비나텍 그 예전에 코넥스 상장 기업인 시절에 되게 좋게 생각했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매출이 400억대에 조금 정체된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지난 일이긴 한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슈퍼캡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개몽하면서 팔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몽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라든지 네. 이게 적용하는 분야라든지 네. 배터리라는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인지도는 대중에게 넓게 펴져 있지만 네. 슈퍼캡이라는 인지도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슈퍼컴패서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네.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저희 제안을 하고 네. 그 제안을 저희들이 이제 기술 영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요가 많이 됐었죠, 시간 소요가. 근데 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슈퍼캡에 대한 저변 인지도도 되게 많이 올라간 상태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랄까, 저희가 과거에는 발품 팔아서 많이 움직여야 됐다면 네.
지금은 거꾸로 이제 고객들의 인콰이어리가 와서 네. 그걸 이제 대응하는 영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본부장님. 제가 3년 전까지 왔을 때는 주로 운영처가 그 대량기라고 불리는 스마트 네. 미터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제가 방문하지 않는 동안 네. 운영처가 좀 늘어났을 것 네. 같은데 새로운 운영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소비재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차량 블랙박스에는 저희께 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블랙박스에 이게 필요한가요? 네, 이제 차가 이제 사고가 나고 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시적인 전원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그 메모리를 백업해주는 전원이 내부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슈퍼캡이 출력 특성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네. 그런 대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 메모리를 백업하는 역할들을 슈퍼캡이 담당을 합니다. 차량에 사고가 났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사실 진짜로 블랙박스로 그 네. 어떤 현장들을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슈퍼컴패서터가 구원투수 같은 네. 그런 에너지 고출력 에너지를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공급을 해줘서 네. 블랙박스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혹시 네. 다른 응용처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주로 적용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네.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스마트 미터기. 네. 미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력의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전혀 모르고 한 네. 달에 한 번씩만 제 사용량 확인하거든요. 요금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스마트 미터기에서는 그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전원이 필요해요. 아, 통신 전원이 따로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통신을 하기 위한 뭐랄까 그 출력을 담당을 하려면 네. 고유에 이제 들어있던 라인에서만 담당하기는 어렵고 네. 이제 슈퍼캡이 그 고출력을 활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슈퍼캡이 담당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급하게 특히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블랙박스에 계속적인 고출력 전원이 필요할 때 네. 마찬가지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한 다음에 그걸 실제 전력회사랑 그 사용량에 대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네, 때 네. 이런 순간순간마다 고출력 에너지가 네, 필요한데 네. 그때 슈퍼컴패서터가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네,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거 구원투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데요. 네. 그 어떤 용처나 들어가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구원투수라는 말이. 네. 저희들이 항상 메이저한 그 메인 동력 계통의 어떤 전원 특성으로 저희 제품이 적용되는 경우들은 또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쪽까지 저희들이 좀 바운드를 좀 넓혀가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니치마켓으로 저희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형태가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업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한 3년 동안 매출이 400억대였다가 왜 이제 그 어떤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제 2023년이 됐는데요. 네네. 올해는 좀 실적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본부장님? 올해는 저희들이 그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저희들이 보면은 과거에 성장세가 한 20-30% 정도는 슈퍼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네. 그 성장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적용처들의 전방 산업들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성장 산업들이 많습니다. 전방 산업 자체가 네. 파이가 커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네. 전장화라든지 네. 그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니즈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보완제의 성격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보완제란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지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보완제? 이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ESS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ESS 같은 경우도 이제 한전에서 저희 현재 국내에 설치된 그 ESS가 한 350기 정도 되는데요. 네. 그 ESS가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왜 가동을 못하고 있나요?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과정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ESS 같은 경우는 그 리뉴어블이 된 그 에너지를 세이빙을 해서 저희 뭐랄까 그 에너지의 어떤 그 간헐적인 특성들을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장치에 그런 에너지들이 세이빙되는 과정 중에 뭐랄까 그 전력 품질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성상 그 품질 그대로 그 배터리에 세이빙이 되게 되면 그 전력 개통상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이제 배터리가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슈퍼캡이라는 어떤 보완제가 그 가운데에 그 네. 중간에 네.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본연의 어떤 그 배터리의 성능도 가동률도 훨씬 끌어올릴 수 있고 네. 배터리의 과부하를 줄이기 때문에 네. 수명 특성도 1.5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이제 ESS 시장이 매우 커지는데 기본적으로 ESS의 컨셉 자체가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원천으로 해서 이쪽에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품질이 뭔가 일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 배터리로만 ESS를 구성하면 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도 역시 네. 슈퍼커피서터가 네. 약방의 감초처럼 네. 무한투스처럼 에너지의 품질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네.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고 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질문 드리다 보니까 슈퍼컴퓨터 매출로 질문을 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마 연료전지 매출은 사실 예전에 너무 콩알만큼 네, 작아서 네, 제가 네, 여쭤보지도 네. 않았는데 네. 조금 작년하고 올해 연료전지 매출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연료전지 쪽은 저희들이 벌써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개화되기 한참 이전이죠. 지금도 네. 뭐 개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단에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들이 지금은 뭐랄까 그 인정받는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는 해가 저희들은 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시적인 성과들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제 지금 이제 건물용에서는 저희들이 그 양산 매출을 하면서 네. 한 4년 동안 좀 레퍼런스를 좀 쌓았고요. 건물용에서는 네. 연료전지 매출이 계속 네.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작년과 올해는 뭐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모빌리티 쪽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 뭐랄까 그 제품 콜 진행을 저희들이 지금 한 5년째 진행을 했고요. 네. 그 단계가 이제 거의 저희들이 막바지에 와서 네. 올해는 작년에 이제 공장에 대한 승인까지 끝내고 네. 올 상반기에는 네. 저희들이 최종 뭐랄까 양산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2024년 내지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상용차의 그 물량을 납품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숫자들은 대동소이하지만 그 안에 골격과 어떤 미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한 이슈들,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문장님 저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차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주요 그 에너지 공급원은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 배터리로 바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제품 설명해 주실 때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하면 그 중에서 뭐 블랙박스라던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차량에 좀 그런 안 좋은 이벤트가 생겼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슈퍼컴프레서터가 구원투수 네. 역할을 하는데 네. 연료전지는 왜 차량에서 필요한가요? 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량에서 이제 배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 연료전지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배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당 어떤 용량이 최적당 어떤 성능의 특성에서 조금 그 허들이 낮기 때문에 배터리로 쓰게 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상용차처럼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여기를 배터리로 이제 충당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은 뭐랄까 좀 더 많은 양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 대비 조금 희생되는 그 뭐랄까 무게 때문에 희생되는 어떤 에너지들이 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료전지가 훨씬 더 가성비 측면이나 효율 면에서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쪽에서 배터리로 바뀌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다만 이것도 차의 성격에 따라서 네. 승용차냐, 네.商用차냐에 따라 또 다른데 상용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의 크기가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배터리를 충분히 다 탑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또 너무 무거워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네. 또 연료 전지가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 우수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몇 년 전에 탐방 왔을 때는 연료전지 매출 비중이 크지도 않았고 사실 운용초가 뭔지도 저는 그때 좀 네, 파악을 네, 못했던 네, 상태였는데 최근까지는 주로 레퍼런스는 그 고정형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네. 건물 쪽에서 나왔고 네, 이제 이동형 디바이스, 네. 모빌리티 쪽으로 운용처가 네. 확장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다녀가는 회사들도 뭐랄까 그 건물용 연료전지를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이제 미주나 유럽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모빌리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빌리티 분야 외에도 모빌리티 분야가 그 차량뿐만이 아니라 선박 회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녀간 회사는 비행기 회사도 있습니다. 비행기 회사요? 네. 아, 그러니까 네. 그 비행기 회사 같은 경우도 벌써 한번 또 띄운 사례가 있어요. 연료전지를 탑재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조금 나중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띄우는 비행기가 배터리는 검토가 안 됐을까? 연료전지는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공학적으로 이게 배터리의 무게를 실게 되면 뜰 수 없는 구조가 나온답니다. 아, 그 그래요? 에너지를 발현을 하려면. 네, 네. 근데 연료전지는 그게 또 가능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구성과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서 네. 시장의 방향성이나 적용되는 에너지원들이 네. 조금 그에 맞게끔 옷을 입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힘듭니다. 네. 혹시 저희 영상 통해서 이렇게 네. 투자자분들 만나실 수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좀 그냥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회사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과 어떤 방향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소라는 그 메가 트렌드가 되게 오면서 네. 대부분의 어떤 그 기업들이 그 뭐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PR하고 IR하고 하면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다시 또 다음 그 자본 시장을 또 활용해서 다음 선순환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더 좀 결을 좀 바꾸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뭐랄까 그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좀 더 허심탄회하게 공감되어 있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있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듯이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는 작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은 아직 저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아직 연초인데요. 네. 올해 또 계속 투자자분들 만나실 네, 수 있는 네. 기회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회가 되실 때마다 회사에서 좀 진행되고 네, 있는 네, 것들을 네. 또 차분하게 네. 업데이트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